우리 범석이는 저번에 수업 말고 처음 듣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수학 수의 학문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자연수, 분수, 음의 정수, 뭐 소수점, 무리수, 그치? 그래서 각각의 사칙 연산하는 법이 다르잖아.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는 식이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다항식을 배울 거고 식 중에 가장 중요한 식이 다항식이야. 그래서 다항식을 중1 때부터 시작해서 중3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중1 때는 1차 다항식의 덧셈, 뺄셈, 2학년 때 2차식, 3학년 때 곱셈, 다항식에 이제 나눗셈을 원래 사칙연산이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워야 되는데 실은 나눗셈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 고1이 돼서야 고1이 돼서야 나눗셈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거야. 다항식을 무려 4년 동안 배우는 거야. 물론 4년 내내 다항식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오케이? 그래서 다항식이 매우 중요하다. 알았지? 다항식이 매우 중요하니까 공부를 할 때 항상 다항식을 배우면 다항식이 뭔지, 개수가 뭔지, 차수가 뭔지, 동류항이 뭔지, 상수항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암기? 이게 먼저야. 다항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항식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항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다항식에 덧셈 뺄셈 하면 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 오케이? 수학에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 그 이해의 대부분은 새로운 용어에 대해서 암기하는 게 이해야. 상수항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상수항에 관련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알았지? 그래서 보자. 다항식이 뭔지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오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에만 주로 신경을 쓰는데 계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다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아는 거야. 알았지? 다항식 항이 한 개다. 다항식 몇 개의 문자와 수의 곱 또는 몇 개의 문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한다. 곱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곱으로. 오케이? 2x 제곱 y. 오케이? 얘는 지금 숫자와 문자가 사칙 연산 중에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를 항이라고 한다. 곱셈 기호를 되살리면 언제 배웠어? 중1 때 배웠지.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맞아요. 이거를 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항이 여러 개야. 그러면 다항식. 오해하면 안 돼. 다항식이랑 단항식이랑 다른 게 아니야. 다항식 중에
항이 하나면 특별히 단항식, 나머지는 다항식. 알았지요? 그러면 항이 뭐라고? 몇 개의 문자나 숫자가 곱을 이루고 있는 거를 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2차식이 있지, 2차식. 맞아요. 여기 2차식이 있으면 보자. 우리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를 개수라고 하지. 맞아요. 그 다음에 동류항은 뭐냐?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걸 동류항이라고 한다. 상수항,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상수항이라고 한다. 맞아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고등학교는 달라.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어떻게 다른지. 중학교 때는 보통 문자가 한 개야. 오케이? 그 한 개의 문자. 근데 고등학교는 문자가 여러 개야. 중학교 때는 문자가 한 개, 고등학교 때는 문자가 여러 개야. 그 문자가 여러 개면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 개의 문자 중에 하나를 콕 집을 거야. 그거를 특정한 문자라고 할 거야. 알았지? 뭔 말이냐? 봐봐. 중학교 때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 그러면 문자가 하나니까 특정한 문자라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x에 관한.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거야. 문자가 몇 개야? 2개. 그러면 얘를 x를 기준으로 삼을 건지 y를 기준으로 삼을 건지에 대해서 달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x에 대한 혹은 y에 대한. 그러면 x에 대한이라고 하면 특정한 문자가 x라는 소리고 y에 대한이라고 하면 특정한 문자가 y라는 소리야. 특정한 문자가 뭔 말이냐?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상수항이야. 상수항. 우리는 중학교 때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 즉 x가 없는 항, x가 특정한 문자야.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중학교 때는 뭐라고? 맞아. 중학교 때는 개수가 뭐라고? 문자 앞에 곱해진 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달라.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 자, 봐봐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특정한 문자가 x야. 상수항이 뭐라고?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 특정한 문자가 x니까 얘는 x가 있어 없어? 있지. 얘도 x 있지. 얘는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이거 상수항이야. 에? 얘 x 있지. 얘 x 없지. 얘도 x 없지.
그러니까 상수항이 3개예요. 3개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하나로 상수항이라고 해요. 그럼 봐봐. 만일에 y에 대한 식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특정한 문자가 y인 거야. 그럼 y가 없는 거?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이게 상수항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내가 알던 거를 부정당한 느낌이라 처음에 힘들어해. 요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새롭게 정의한 거야. 문자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지. 맞아요. 문자 우리 왜 쓰는 거였냐? 어떤 미지의 숫자를 문자로 대신한 거였죠. 맞아요. 근데 미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 우리 연립방정식 푼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잘 봐. 그래서 단항식으로 잠깐 설명해 볼게. 2x제곱 y야. 얘를 x에 대한이라고 하면 x를 문자로 생각하는 거야. x가 몇 개 곱해져 있어? 2개. 2차. 차수가 2차. 오케이? 그 다음에 개수. 개수가 뭐냐?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개수야. 특정한 문자가 x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y가 개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쓸 때는 2yx 제곱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지?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얘를 y에 대한이라고 하면 y를 문자라고 생각하고 x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y가 몇 차야? 1차. 그러면 y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개수야. 문자까지 포함해서 2x 제곱. 알았지요? 할 수 있겠나? 그럼 동류항은 뭐라고? 특정한 문자가 차수가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x 제곱 y 플러스 3y래. 그러면 얘는 x를 기준으로는 얘는 x가 2차인데 얘는 x가 없지. 동류항이 없는 거야. 동류항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런데 y에 대한 특정한 문자를 y라고 생각하면 얘는 y가 1차, 얘도 y가 1차. 그러면 얘네 둘은 동류항이 되고 동류항이 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가로 열고 개수끼리 사칙연산하는 거지. 뭐 사칙연산이라고 하기보다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거지. 얘의 개수목 2x제곱, 얘의 개수목 3. 계산은 할 수 없네.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네. 맞아요. 다시. 그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 뭐냐? 중학교 때는 개수가 그냥 숫자야. 그러면 개수끼리 이렇게 되고 3 더하기 5를 할 수 있으니까 8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과정을 아예 생각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있대.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 개수가 a, 얘는 2a 제곱이에요. 근데 a랑 2a 제곱은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얘처럼 이 다음으로 가지 못한 거야. 알았지? 응? 그래서 저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돼.
수가 자연수면 사칙연산을 할 수 있는데 식이면 다항식이면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제일 많이 이 개념을 이해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이거지. 원의 넓이 이런 거 할 때 2파이 더하기 3 했더니 5파이요? 아니지. 2파이랑 3이랑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 맞아요? 또 다항식 제일 처음 배울 때 애들이 아니지요? 왜? 3x는 1차 항이고 1은 상수항이니까 그 개념만 좀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있잖아. 잘 봐봐. 저거를 여러 번 읽어. 여러 번 읽어.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다항식이 뭔지. 선생님이 범석이한테 범석아 우리 지난 시간에 다항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항식이 뭐야? 라고 이렇게 질문할 거야. 그리고 이게 정상이고 내가 너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시험을 볼 수도 있지. 매일 시험을 어떻게 봐? 맞아. 그냥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다항식이 뭔지, 항이 뭔지, 차수가 뭔지.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게 베스트겠지.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해? 오케이? 자기가 이해한 대로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해를 못한 애들은 물어보면 에? 에? 이런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범석아 너 게임 좋아하냐? 네. 게임 뭐 좋아하냐? 저 오버워치 야, 아직도 오버워치 하는 후구가 있어? 도대체 오버워치도 초등학교 때 하던 게임 아직도 사람들은 오버워치를 다 떠났는데 너는 떠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나 보구나. 네. 그런 애들이 있지. 그게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 인생의 정답은 없으니까. 뭔가 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뭐 밸런스가 안 맞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그리고 떠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거 고지식한 건가? 변화를 거부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 있냐?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여자친구가 분명히 생기겠지. 꼭 얘기해. 나 취미 중에 게임이 있는데 오버워치라는 게임 한다? 그럼 여자친구가 뭐 오버워치가 뭔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선생님처럼 그거 되게 옛날 게임 아니야? 옛날에 인기 있다가 옛날에 인기 있어서 나도 몇 번 해봤었는데 근데 요즘은 사람들 잘 안 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해. 무언가 불편한 게 있으면 쉽게 떠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분명히 있겠지만 나는 쉽게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오버워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 오버워치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오버워치에서 요즘 가장 승률이 좋은 것 같은 캐릭터가 뭐냐? 요즘에 있다 윈스턴. 윈스턴? 나 뭔지 몰라. 그 윈스턴 어떤 공격하는 애야? 약간 이제 전기. 약간 고릴라가 막 전기를 쏟는. 근데 왜 다른 애들보다 전기 공격이 데미지가 좋은 거야?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버프를 먹어서 요즘 핑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6명에서 중간에 5명으로 주니까 탱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줘봐. 자, 됐어. 줘봐. 저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너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요즘 뭐? 윈스턴? 이제 캐릭터를 보는데 윈스턴에. 그래서 야 너 이거 왜 이거 하냐 그랬더니 요즘 이거 많이 해. 왜?
아 몰라. 아 이해를 못하면. 근데 이해를 하면 왜 요즘 윈스턴이 좋은지 설명할 수 있겠지. 이해를 하면 수학도 마찬가지야. 너 이해했어? 그러면 말할 수 있어. 이해를 못하면 말을 못해. 아 선생님 정리가 안 돼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윈스턴이 뭔지 너한테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너 말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캐릭터를 나한테 보여줘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탱커처럼 생겼네 방패 들고 있네 이렇게 눈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거냐 눈으로 혹은 글로 혹은 말로 오케이? 혹은 영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로 혹은 칠판에 판서로 설명했는데 집에 가서 개념 어파로치 접근 개념에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직관적이잖아 그치?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선생님 얘기도 듣고 너는 집에 가서 이것도 읽어보면 오케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듣고 이해하니까 이해가 더 잘 될 거라 믿어 오케이?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여기 밑에 열심히 읽고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지 이런 애들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뭐 중1 때도 한 번 하고 중 3학년 때도 한 번 하고 고1 때도 하고 시험 기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거야.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거니까 어떤 첫 번째 사이클 때 처음 배울 때 두 번 배울 때 세 번 배울 때 시험 기간 직전에 복습할 때 다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첫 번째 처음 수업을 할 때의 목표는 새로 배우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설명 문제 풀라고 하냐 다항식 문제를 푸는 거와 다항식이 뭔지 설명하는 건 다른 거잖아 뭐가 쉽냐? 말해봐 다항식 문제 푸는 게 쉬워 다항식이 뭔지 설명하는 게 쉬워 푸는 게 쉬워? 아니라니까 설명하는 게 훨씬 쉽지 푸는 게 왜 쉬워 야 막말로 김치찌개야 아니 그래 뭐 아주 게임으로 하자 야 그래서 게임하는 법 게임하는 룰 그래서 뭐 어떤 기지를 점령하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편하냐 저거를 이기게 하는 방법을 설명은 그치? 이해에 대해서 설명 어떤 공식이 있으면 공식 암기 맞아요 이 정도 수준으로 처음 공부할 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읽어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랑 똑같은 얘기했네 어떤 다항식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bx 세제곱은 a를 기준으로 하면 a가 2000 그러면 개수가 마이너스 2 bx 세제곱 b에 대해서 하면 b 1000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거랑 똑같았네 맞아요 이런 걸 다항식이라고 하고 특정한 문자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결국에는 다시 중학교 때 배운 X만 있는 1차, 2차 이런 거 위주로 할 거야. 오케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할 말은 자꾸 써. 이런 다항식이 있대. 얘를 x를 기준으로 하면 x가 2차인 거. 보자. 아까도 했었는데 이런 다항식이 있대.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지.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면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하면 달라. 오케이? x에 대한이라고 하면 x를 특정한 문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x가 2차인 거 얘지? 쓸 때 이렇게 써도 나쁜 건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쓰자고. 맞아요? 그러면 3y가 개수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x가 1차인 거. 얘도 x가 1차고 얘도 x가 1차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개수끼리 더해야지. 얘는 개수가 부호까지 포함해서 마이너스 2y, 얘는 개수가 2, 계산할 수 없으니까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맞아요. x 제곱항의 개수가 얼마야? 3y. x항의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y 플러스 2. 개수가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식일 수도 있다. 상수항은 마이너스 2. 맞아요. 2. 자, 근데 이제 y에 대해서 y를 기준으로. 그러면 y가 1차인 거 얘랑 얘잖아. 2차인 건 없고. 그치? 그럼 개수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그러니까 동류항이 얘랑 얘고 개수 3x 제곱 마이너스 2x랑 이렇게 표현하지.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내비둬야지. 그 다음에 y가 없는 거. 이거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 습관적으로. 그럼 상수항이 2x 마이너스 1인 거. 맞아요. 그 다음에 xy에 대한 은 뭐냐면 xy 동시에 문자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보자. 차수는 x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이게 중학교 때 차수야. 고등학교에서 차수는 특정한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 근데 여기는 특정한 문자가 x니까 x가 2개 곱해져 있어. 2차. y에 대한하면 특정한 문자가 y니까 y가 몇 번 곱해져 있어? 한 번. 1차. 근데 xy에 대한이라고 하면 x도 문자, y도 문자. 그러면 문자가 하나, 둘, 세 개 곱해져 있지. 3차. 그래서 xy에 대한이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가 딱 맞는 거야. 3차, 하나하나, 2차, 1차, 상수항. 요게 상수항이지. 알았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x에 대하여 정리할 수도 있고 y에 대하여 정리할 수도 있고 xy에 대해 정리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처럼 문자가 x인 다항식을 했어. 그래서 x가 몇 차냐? 그게 차수야. x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x의 지수가 곧 차수야. 구별을 잘해야 돼. 나 정말 엄청나게 공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문제 같은 거 풀 생각도 안 하고. 중학교 때는 요 첫 수업만 잘 이해하면 돼. 별거 아니야. 보통 이랬다고. 그러니까 얘를 지수라고 하지. x의 지수 이꼴 차수. 오케이? 알았지? 그래서 얘 뭐야?
2가 뭐야 그랬더니 차수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차수가 아니고 지수지. 똑같은 문자 혹은 숫자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오케이? 근데 중학교 때는 문자가 x니까 x의 지수 이꼴 차수가 된 거야. 알았지요? 그 다음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항이 상수항 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고등학교는 이런 식이 되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차수는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횟수. 특정한 문자가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xy일 수도 있다. 개수가 뭐라고? 특정한 문자 이외의 나머지 부분 개수. 상수항이 뭐라고? 특정한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항. 여러 개일 수도 있다. 알았지요? 자, 그래서 여기 개념 체크 밑에 답이 있지만 한번 해봐. x를 기준으로 하면 x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3. 개수는 x를 제외한 나머지 마이너스 y 제곱. 가자. 해보자. 옆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고 윈스턴아 Z가 기준이니까 Z의 지수가 있지. 그러면 2차야. 윈스턴아 Z를 제외한 나머지 3x 세제곱 y가 개수야. 이렇게. 오케이? 이거 잘 이해해야겠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잘 이해해야 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중학교는 실은 내용이 정말 적거든. 뭐 고등학교라고 해서 내용이 엄청 많다는 건 아니야. 수학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용이 정말 조금이야. 그래서 정말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금방 공부할 수 있어. 그런데 수학이 어렵다가 뭐냐? 영어나 국어 혹은 사회 이런 거는 이해하면 맞출 수 있어. 근데 수학은 이해했다고 맞히는 게 아니야. 나 이거 분명히 아는데 계산 실수를 해. 분명히 아는데 헷갈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수업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해했어? 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시작이야.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된 거야. 수학은 이런 느낌이야. 이해를 해도 맞추기 힘든 게 수학이랑 과학이야. 왠 줄 알아? 진정한 의미의 학문은 수학과 과학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에 학자가 안 붙잖아. 영어에도 학자가 안 붙고 사회에도 학자가 안 붙고. 범석이 몰랐지? 국어를 정말 학문의 수준으로 공부하려면 그거를 국어 국문학이라고 하고 대학생 수준이 돼야 돼. 영어를 학문 수준으로 배우려면 영어 영문학이어야 되고 대학교 수준이어야 돼. 정치를 학교에서 정치 배워야 돼. 고등학교 가면 정치와 뭐 어쨌든 그거를 학문으로 배우려면 정치학이 되려면 대학생 수준이어야 돼. 그래서 학자가 붙었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데 학생들이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학자가 붙으면 이해했다고 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어야.
해석을 이해했어. 근데 왜 못 풀어? 아 물론 그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 맞아. 그래서 수학이 어렵다는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야. 이해를 했는데 맞추기가 어렵다. 꼭 명심하고. 제주도 가봤나? 제주도 가봤어. 성산 일주봉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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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가봤어 성산 일주봉? 네. 가봤는데 모를 거야. 네. 어쨌든 좋아. 뭐 등산이라고 치자. 그럼 등산하면은 산 입구에 식당들 있지? 산을 이렇게 쭉 이게 도로 같은 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식당들이 있고 식당을 지나면 드디어 산길이 나오지. 맞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요 식당 앞에 주차하면 좋은데 차들이 많으니까 저 밑에 주차장에다 주차하고 등산을 하면 여기는 찻길이니까 조금 올라가기가 쉽잖아. 그리고 식당가가 나오고 식당가를 지나면 정말로 포장이 되지 않은 산길이 나오지.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수학을 이해했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비를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야. 식당가에. 이제 시작이야. 알았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수학은 그 대신 내용이 적어. 과학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내용이 적어요. 오케이? 그래서 방학 때는 그냥 크게 걱정하지 말고 저 식당가 앞에 정도만 갔다 온다라는 생각으로 등산하면 되겠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면 나름이지 간단히가 아니야. 나름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정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 차수가 높은 것부터 쓰는 게 내림차순, 차수가 낮은 것부터 쓰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지. 차수가 큰 것부터. 알았지요?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체크. 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오. x의 대안이니까 특정한 문자가 x인 거야. 그럼 나머지 a, b, y는 그냥 숫자인 거야. 숫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럼 보자. x가 3차인 거 얘지. 맞아요. 그러면 x를 제외한 y가 개수야. 그러니까 쓸 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쓰자고.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2차인 거. 얘. 맞아요. 그러면 x가 2차인 게 두 개고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동류항.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해. 얘는 개수가 a, 얘는 개수가 c지. 그러면 괄호 열고 a 플러스 c 짓 x제곱. 맞아요. 왜 검은색으로 쓴지 알겠지? 검은색은 개수란 소리야. 그 다음에 x가 1차인 거. 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개수가 부호까지 포함해서 by x.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아예 없는 거. 7y 제곱. 그러면 얘가 뭐다? 상수항. 맞아요. 그러니까 몇 차야? 3차. 근데 이제는 y에 대한 오름차순이래. 오름차순은 차수가 낮은 것부터, 즉 상수항부터 쓰라는 거야.
y가 특정한 문자니까 y의 상수항은 y가 없는 거. 예. 예. 이거 두 개지. 맞아. 괄호 쳐야지. 이게 상수항. 물론 얘도 이렇게 또 a 플러스 c 집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는 그냥 묶은 거지. 동류항끼리 계산한 건 아니야. 동류항이 아니야. 그 다음에 y가 1차인 거. 얘랑 그지? x 세제곱 마이너스 b x y. 맞아요. 여기 이거 쓸 때는 또 x 기준으로 차수가 큰 거부터 써.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y가 2차인 거. 7y 제곱.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오름 차순으로 하느냐 내림 차순으로 하느냐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 내림 차순으로 한다. 알았지요? 이게 좋네. 꾸미거나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처럼 식을 보기 좋게 하여 식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이다. 이게 너무 뭔 소리야. 식의 활용도를 높인다. 인수분해하거나 뭐 식을 전개하거나 계산하거나 할 때 그걸 계산이라고 하자. 높이려는 의도야. 알았지? 이쁘게 보이려는 건 아니지. 알았지?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중학교로 돌아가는 거야. 다항식의 덧셈 뺄셈 어떡해? 동류항 개수끼리 덧셈 뺄셈 한다. 맞아? 그래서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느냐? 2번이 없는 거지.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풀고 전개. 맞아요? 동류항끼리 간단히 한다. 중학교 때는 정리할 필요가 없지. 보자마자 동류항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문자가 여러 가지니까 한 문자에 대하여 정리. 이게 새로 생긴 거지. 그래서 뭔 말이냐? 중학교 때는 이랬어요. 얘를 정리하네. 그러면 괄호를 풀어야지. 전개 3x 플러스 6. 이게 전개도 이게 이런 게 전개지. 전개가 뭐야? 다항식의 곱셈이지. 그러니까 너네는 다항식의 곱셈까지만 배운 거야. 선생님 다항식의 나눗셈, 인수분해가 나눗셈 아니에요? 나누는 거는 나누어 떨어질 때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 맞아요?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운 나눗셈이 이거야. 나누었는데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으로 배운 게 이거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맞아요? 다항식의 나눗셈 중에 나누어서 떨어지는 게 인수분해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아직 안 배운 거야. 알았지? 그래서 괄호가 있는 경우 괄호를 푼다가 뭐냐? 다항식의 곱셈을 한다야. 알았지?
어쨌든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되잖아. 전개만 하면 동류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런데 고등학교는 뭐라고? 정리한 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간단히 한다. 말은 거창하지만 별거 없어요. 이거 조금 더 복잡해진 거지. 그리고 또 말은 그렇게 놓고 처음에는 헷갈리니까 문자가 x밖에 없는 걸로 했네. 얘는 괄호를 풀기만 하면 쉽게 동류항을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a면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곱하니까 전개.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 괄호를 풀고 요 앞에 1이니까 그냥 괄호를 없애기만 하면 그냥 괄호를 푼 거지. 그래서 동류항끼리 x제곱끼리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 맞아.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면 괄호를 풀면 괄호 안에 있는 거의 부호가 다 달라지지. 이걸 괄호를 푼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요. 동류항끼리 정리한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문자가 여러 개가 됐네. A, B. 근데 A에 대한, B에 대한 이라는 말이 없지. 그러면 A, B 모두 문자 취급한다 이거야. 알았지요? B에 대한 특정한 문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A, B 모두 문자 취급한다. 그러면 A 더하기 B 하면 A가 2차인 것끼리 동류항, A, B인 것끼리 동류항, B 제곱인 것끼리 동류항이 되는 거지. 맞아요. 다 중학교 때 쓰던 거야. 응? 그다음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다항식의 덧셈일 때 순서를 바꾸어도 등식이 성립한다. 뺄셈일 때는 안 되지. 맞아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뭐냐? 덧셈일 때 어떤 연산을 먼저 하든 상관없다. 이게 결합 법칙이야. 원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눈 한번 보면 되니까. 한꺼번에 너무 멀리 갔는데 내가 이걸로 한번 해볼게. 저건 다 이렇게 있으니까. 만일에 3fx 마이너스 2gx를 계산하래. 오케이? 그러면 fx가 뭐라고? 얘를 기호를 식으로, 얘를 기호, 얘를 식. 오케이? 어떤 다항식을 나타내는 기호. 다항식이 하나만 있으면 fx. 함수식이랑 똑같아. 알파벳 f 다음에 g니까 또 다른 다항식은 gx. 하나 더 있으면 hx. 그 다음은 뭐게? 알파벳 몰라? H 다음 뭐야? H요? 응. I E 맞아. 그래서 만일에 하나 더 있으면 IX야. 그럴 일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fx를 식으로 나타내면 x 세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gx를 식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이제 잘 들어. 잘 들어. 이제 어떻게 한다고? 괄호를 푼다고. 맞아요. 그러면 분배하니까 3x의 세제곱 21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를 분배하니까 부호 조심하자.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 괄호를 풀고 지금은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중학교 수준이니까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동류항끼리 x 세제곱은 이거밖에 없고 x가 2차인 거 2x 제곱
x가 1차인 거. 원래는 괄호 21 마이너스 6x 이래야 되는 건데 21 마이너스 6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15. 맞아요. 그런데 이만큼 생략하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선생님 그래도 돼요? 당연히 생략하라고. 생략. 이거 다 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당연히 뭐 각자 요령이 있겠지만 x 세제곱은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3x 세제곱.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x 제곱만 생각하는 거야. x 제곱은 여기서만 나오네. 플러스 2x 제곱. x가 1차인 거는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잖아. 이때만 이렇게 괄호를 써. 여기서 몇이야? 21. 여기서 얼마야? 마이너스 6. 이만큼도 머릿속으로 하면 더 좋고. 그러면 15x. 맞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 맞아요.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얘는 더 복잡하네. 그럼 여기다가 이거 대입하고 이거 대입하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기호가 좋은 거야. 기호를 우선 간단히 하고 마지막에 대입해. 알았지? 대입을 할 때는 내가 항상 수학에서 대입이 되게 중요한데 알았지? 꼭 명심해. 대입할 때는 우선 식을 간단히 해. 대입할 때는 우선 식을 간단히 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지금 2g 마이너스 3f 전개하면 마이너스 h 플러스 2f. 맞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f끼리 계산할 수 있네. 그러니까 2g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이게 간단히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대입해. 이 gx 대신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f 대신에 x 세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 h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오케이? 자, 이걸 다 전개하면 얼마나 또 귀찮겠어 지금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정리하면서 쓰란 말이야. x 세제곱은 어디서만 나와? 여기서만 나오네. x 제곱도 여기서만 나오네. (1차가) 좀 많네. 6 마이너스 7 플러스 1. 뭐라? 없어져 버렸네.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전개 다 하지 말고. 상수도 좀 많네. 10 플러스 1 마이너스 4. 11에서 4 빼니까 7. 뭔 말인지 알겠나? 뭐 각자의 요령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봐봐. 2g 마이너스 f 마이너스 h. 뭔 말이냐?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세로로 쓰는 것처럼 이 g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나 줄 맞춘 거야. 마이너스 f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 뭔 말인지 알겠나? 3차는 있는데 2차는 없으니까 줄 맞춘 거야. 마이너스 h는 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0 7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오케이?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낫지? 저기 세로로 쓰는 것보다.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겠어요. 원래 중학교 거 할 때는 선생님이 중간에 잘 안 쉬는데 하면 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 방식은 원래 우리가 익숙한 시기잖아. 벌써 3년이나 했는데. 맞아요. 요거 해볼게요. 이거 그나마 좀 복잡하잖아. 이거 처음부터 대입하면 당연히 어렵겠지? 정리해야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4A니까 3A B 마이너스 2 맞아요. 이제 대입해볼까? 이제 확실히 자 이제 x 세제곱부터 개수가 많네 이런 느낌인 거야. 뭔 말? x 세제곱도 있고 x 제곱도 있고 x도 있고 3천도 있겠네. 이제 개수 써봐. 3x 세제곱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여기는 없고 여기 1 여기도 없고 그치? x랑 마이너스 9 플러스 1 플러스 4 도 조심하고 상수와 6 1 마시 맞아요. 아니 풀10 마시 풀10이라 풀10이라고 써놓고 읽을 때 마십이라고 읽고 있네.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7 맞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다음 그리고 잠깐만 이제 노트 꼭 준비하고 노트에 풀어. 노트에 풀고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것도 노트에 풀고 문제 유제도 노트에 풀어. 구별하지 말고 알았죠? 책 2개 들고 다니지 말고 알았지? 꼭 노트 꼭 사라. 내 노트 사랑 소리 나네. 꼭 사. 그 다음에 플러스 선생님 해볼게. 이거는 뭐 어렵다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위의 문제와 다른 게 뭐냐? 위의 문제는 A가 뭔지 B가 뭔지 가르쳐주고 A, B를 더하든 빼든 하래. 그런데 얘는 A, B를 아는 게 아니라 A 더하기 B가 얼만지 A 마이너스 B가 얼만지 아는 거야. 거꾸로 물어본 거지. 거꾸로. 오케이? 위에랑 뭔 말인지 알아? 위에는 A, B를 가르쳐주고 A 더하기 B를 구하여라. A 마이너스 B를 구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식이 지금 이렇게 세로로만 쓰니까 감이 오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변끼리 더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럼 좌변 더하면 2a b는 없어지네. 2a 오케이? 우변은 또 이렇게 쓰기 일부러 줄도 맞춰놨어.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얼마나 친절해? 이게 다 A로 나뉘게 만들어줬네. 2로 나누면 A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맞아요. 뭐 이번에는 뭐 빼거나 뭐 하면 이제 B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 구하고 B 구해서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할 수 있겠지. 내가 풀겠다는 소리는 아니야. 힌트만 준 거야. 다 여기에 3차만 없으면 딱 중학교 문제거야. 3차가 생기고 뭔가 좀 더 복잡해져서 고등학교 문제가 된 거지. 정말 중학교 문제지.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문제랑 똑같아. 자, 그 다음 5번 지수 법칙. 지수 법칙. 언제 처음 배웠어? 중1 때 배웠지. 그래야 다음 시기에 곱셈을 할 테니까. 맞아요. 봐봐. 다시. 나는 다항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다른 식은 그냥 정말 막대기만 배울 거야. 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항식, 분수식, 무리식, 지수식, 로그식, 삼각, 함수식, 뭐 기타 등등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타 등등 많이 배우는데 그 중에 다항식 위주로 배울 거야. 걔네는 정말 막대기고. 오케이? 그러면 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울 건데 얘는 지금 너무 쉽단 말이야. 뭐 설명할 것도 없어. 얘 동유항의 개수끼리 계산한다. 끝이에요. 이제 곱셈을 설명할 때 곱셈이 다시 두 가지야.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오케이? 아이고 미안.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렇게 세 종류고 요거 두 개를 하려면 지수 법칙이 필요한 거지. 얘는 지수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곱셈 공식. 얘도 분배 법칙이 있으니까. 단항식 곱하기 단항식이 지수 법칙,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지수 법칙 플러스 분배 법칙. 그래서 선생님이 다 해볼게. 단항식 단항식 2x 단항이잖아. 곱하기 마이너스 3x 제곱. 그럼 얘도 단항이고 얘도 단항이잖아. 그러면 곱셈 어떻게 하느냐? 개수는 개수끼리 곱한다. 맞아요?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근데 그러면 x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세제곱.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지수 법칙. 맞아요? 곱셈이면 지수끼리 더한다. 맞아요. 이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저기도 배운 거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한다. 이거를 뭐라고 해? 분배 법칙. 요렇게 곱할 때 개수끼리 곱해서 이 x 곱하기 x 하면 지수끼리 더해서 x 제곱. 이게 뭐야? 지수 법칙. 맞아요. 이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그러니까 분배 법칙. x 곱하기 x. 그래서 지수끼리 더해서 x 제곱. 아, 지수 법칙. 자, 2x 3x 6. 그 복류한끼리 계산해서 이건데 우리는 자주 쓰는 표현 곱셈 공식이 있었던 거지. x 제곱 더해 5x 곱해 6. 맞아요. 뭔 말? 그치? 그러니까 뭘 알아야 돼? 지수 법칙을 알아야지. 하는 김에 나눗셈도 얘기해 볼게. 나눗셈은 당연히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지수 법칙이거든. 10x 제곱 나누기 5x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이면 개수끼리 나누어 맞아요. x 제곱 나누기 x 하면 x 맞아요. 나누기야. 나누기면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뒤에 있는 지수를 빼면 돼. 앞에 있는 지수는 2고 뒤에 있는 지수는 1이니까 맞아요. 둘의 지수가 똑같으면 1이야. 둘의 지수, 뒤에 지수가 더 크면 역수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맞아? 에이, 그냥 분수를 표현한 다음에 약분. 맞아요? 그럼 이제 더 복잡한 것도 할 수 있지. 2x 제곱 y 나누기 5xy 세제곱. 그럼 저 지수 법칙을 쓰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분수를 표현해. 우선. 그리고 약분해. 맞아요? 지수 법칙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5분의 2는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x제곱이랑 x는 x 하나 약분할 수 있지. x 곱하기 x니까. 맞아요? y는 y 세제곱이면 위에는 y 한 개, 밑에는 y 곱하기 y 곱하기 y니까 하나 약분하면 y 두 개. 즉 단항식 나누기 단항식은 지수 법칙으로 할 수 있어. 다 언제 배웠어? 중2 때. 중2인가? 중2인가 봐. 중1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중2 때. 그래서 중2 때 이게 배워. 얘도 단항식,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거꾸로는 안 배워. 요것만 배워. 역시나 지수 법칙이랑 분배 법칙 하면 돼. 2x 제곱 마이너스 4x 나누기 x.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오케이? 그러면 분수로 고치면 이거 나눗셈 하려면 통분을 풀어야지. 덧셈 뺄셈 하려면 통분을 하고 곱셈 나눗셈 하려면 통분을 푸는 거야. 이걸 모르는 애들 되게 많더라. 분수의 덧셈 뺄셈 뭐? 통분. 분수의 곱셈 나눗셈 하면 통분을 풀어야지.
요 통분을 푼 거를 실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분배를 할 수도 있고 분배를 되돌릴 수도 있는 거지. 맞아. 분배를 되돌리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지수 법칙으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지. 맞아요. 이것도 역시나 중2 때 배웠다. 그런데 이제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인데 곱셈과는 다르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다시 또 두 종류로 나뉘어.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와 떨어지지 않는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인수분해라고 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요 경우를 이제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의 사칙 연산이라고 하자 이거를.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무려 4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면 5년째에는 뭐 하느냐? 다항식의 미분 적분. 이게 5년째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수학이 원래 예전에는 초등학교는 산수라고 하고 중학교 때부터 수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짜 니들이 배우는 수학에서 다항식 위주로 배워. 다항식 위주의 수학을 우리는 대수학이라고 해요. 오케이? 클 때 아니야. 대할 때야. 어쨌든 수학이 뭐냐? 사칙 연산하는 게 수학이야. 응? 분수를 배우면 분수가 뭔지 배우고 3분의 1이 뭐야? 아,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분수가 뭔지 배우고 분수의 덧셈 뺄셈, 분수의 곱셈 나눗셈 배우잖아. 분수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해?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거나 뺀다. 이게 분수의 덧셈 뺄셈 하는 방법이지. 맞아? 루트를 배워. 루트 2 더하기 루트 5 이런 식으로. 맞아요. 무리수에 무리식 말고 무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뭐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든지. 맞아요. 그것처럼 다항식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데 다항식의 사칙 연산은 무려 5년 동안 배우고 4년 동안 배우고 그 다음 해에는 사칙 연산을 넘어서서 미분 적분을 배웁니다. 네. 분수식도 실은 분수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고 분수식의 미분 적분 배우고 무리식도 무리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고 무리식의 미분 적분 배우고 삼각함수 있잖아. 사인 코사인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우고 사인의 미분 적분 배우고 옛날에는 이제 너네는 안 배우고 너네는 그냥 다항식의 미분 적분만 배워. 수학이 엄청 쉬워요. 오케이? 어쨌든 목차를 잠깐 볼까? 그래서 빈도는 나가지 말고 시간도 없고 목차를 잠깐 다시 볼게. 그래서 일단원이 다항식이고 다항식 안에 소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오케이?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다항식의 덧셈, 뺄셈 어떻게 하는지, 곱셈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곱셈 공식이 뭔지,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을 배우고 선생님 아니 다항식이라는데 1단원만 다항식이고 2단원, 3단원은 아니네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항등식과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첫 단원이 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2단원, 3단원이 다 실은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다항식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항식을 이용한 복소수, 다항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 x가 2차인 다항식에다가 는 0이라고 하면 그 2차 방정식이잖아. 는 y라고 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차 함수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문자가 여러 개, 문자가 두 개인데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 그러면 2차 함수. 둘 다 1차, 1차 함수. 하나는 1차, 하나는 3차면 3차 함수. 오케이? 이제 고차 방정식 3차, 4차가 나오면 고차 방정식. 두 식을 연립해 연립 방정식. 이제 등호가 아니라 다항식인데 다항식에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 다항식에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 오케이? 그다음에 얘네 둘은 이제 다항식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1, 2, 3단원이 다항식에 대해서 배우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우고 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으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 있겠네가 된 거야. 알았지요? 그리고 아마 1학기 시험이 보통 여기 2차 부등식 일부 다 할 수도 있고 중간고사가 오케이? 그리고 기말고사가 순열, 조합, 행렬이 정말 조금이거든. 이게 단원수가 총 12개고 이거를 1학기 때만 시험 본다고 하면 6개 하는 게 맞잖아.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요 2번까지 하거나 어떤 학교는 이렇게 3번까지 하는 학교도 있는데 동인천 고등학교는 아마 2번까지 하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여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흐름이 뭐라고? 다항식의 사칙연산할 수 있으면 우리 그래서 다항식의 사칙연산 특히 인수분해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푼 거였잖아. 그 느낌으로 가면 되겠다. 알았지? 자, 고생했고.